데이터 분류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앞서 그 차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스파이스 변수에 관한 몇 가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주된 성분을 찾고 주된 성분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있는 어떤 수학적 모델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CLR 방식으로 데이터도 줄여줄 수 있는 거를 봤었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이제 우리가 시각화해서 분류를 할 때 이제 하는 방법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붓꽃 데이터셋에 예를 들어서 앞서 차원 축소에서도 제가 보여주긴 했지만 이 데이터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써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퍼셉트론을 써서 이렇게 분류를 0, 1, 2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잘 구별하는데 좀 구별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죠? 우리 색깔 봐도 이렇게 잘 구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분류하는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이제 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방법은 이제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현된 데이터들 셋이 있고 그다음 왼쪽 아래에 빨간색 표현된 데이터 셋이 있는데 이 각 포인트마다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각각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그룹을 나눈다 그랬을 때 연두색 그룹과 그 다음에 빨간색 그룹을 나눈다 그랬을 때 보면 연두색 그룹의 가장 최전선 그리고 빨간색 그룹 최전선 요 두 포인트 사이에서는 이거를 사이에서 요 사이를 가르는 우리가 평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평면과 왼쪽 평면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런 얘기죠. x 플러스 y가 0보다 큰 영역과 x 플러스 y가 0보다 적은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달리 표현 y는 마이너스 x보다 큰 영역과 y는 마이너스 작은 영역이다. 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큰 영역과 작은 영역으로 이제 x, y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우리 값을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눠서 요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요 오른쪽과 왼쪽을 쫙 나눠주는 그래서 오른쪽은 1번 라벨로 표현되어 있고 왼쪽은 2번 라벨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거리가 최대로 멀어지는 관점을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 그럽니다. 그 서포트 벡터를 가지고 최가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분류하는 방식인데요. 자세한 원리보다도 일단은 써보는 거를 먼저 한번 써서 보는 부분을 좀 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이션이냐 혹은 아웃라이어를 디텍션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웃라이어는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하나 떨어져 있다면 이렇게 중간에 딱 갈라주도록 하게 되면 오른쪽과 왼쪽을 나눌 수 있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최소값 구할 때 앞서 썼던 라그랑지안을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decision boundary 되는데 이게 decision boundary인데 decision boundary에 support vector 사이 요 사이에는 또 데이터 있을 수 있죠. 잘 구분되지 않은 것들. 그럼 이 데이터는 일단 무시하고 이 support vector machine이라는 걸로 분류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 사이에 이 그룹 오른쪽 그룹과 왼쪽 그룹의 이제 거리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란 거를 이제 우리가 본다 그랬을 때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보면 앞서 했던 것에 조금 추가된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앞에서 SK scikit-learn의 데이터셋을 불러드렸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PC 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전체 썼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전체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만 데이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두 개가 이제 그림을 그려지고 똑같이 데이터는 이제 train, test, 요 x와 y에 대해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클래시파이어 됐을 때 그림을 그려주는 거는 똑같이 해주고요. 이건 아까 PCA로 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scikit-learn을 써서 scikit-learn 요 안에 들어있는 import svm과 매트릭스 요 결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에 classification svm을 하고요. svc 똑같이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변환시켜 주는 거를 이제 kernel linear라는 걸로 원래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c는 1.0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c 값이라는 것은 이 과연 바운더리를 정할 때 얼마나 정하는 파라메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할 때 라그랑지안을 최소화시켜서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최소화시키는데요. 이 규제가 시키는 상태 그 규제에 관계되는 값이 C입니다. 일단 이렇게 C는 이렇게 하고 랜덤 최소화해주는 데 필요한 그 파라미터를 일단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처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SVM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하고 CLF의 이제 fit 원래 train 데이터와 이제 이렇게 모델을 피팅을 하죠. 그 다음에 predict를 이제 하면 predict를 이제 해서 요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부터 predict를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predict를 해봅니다. 그러면 피팅이 됐고 이제 요 스코어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매트릭스에서 accuracy 스코어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데이터와 예측한 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제 이 정답률을 한번 정답률을 이제 여기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AC 스코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하면 프리가 프리딕트 입니다. 그러면 결국 97.7%로 정답을 분류가 딱 됐다라는 것이 딱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류된 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X 트레인용 데이터하고 이거는 이제 스택을 이제 해주고요. X 트레인, X 테스트를 이렇게 합쳐주고요. Y combine 얘들 합쳐줄 때 MP H 스택 스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Y 트레인과 Y 테스트 이건 1차원이니까 이렇게 H 스택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만들었던 regions 해서 이 두 개 합쳐져서 combined Y combined 그 다음에 classifier를 방금 이게 만들었던 SVM에 따라서 만든 classifier하고 테스트 셋은 이제 레인지가 지난번에 105번째부터 150까지 였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 X와 Y를 이제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X 라벨은 페탈 랭스 cm고 그 다음에 Y 라벨은 페탈 랭스의 위스였습니다. cm고 그 다음에 레전드는 이제 로케이션을 upper left 이렇게 만들어주고 BLT의 타이트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리전에다가 덜했죠. BLT show를 하고 여기서 플랫 decision 틀렸네요. decision 이렇게 해서 이거를 show를 보여주면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그림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쭉 돼 있을 때 지금 012가 0에 대해서 테스트 세트가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잘 맞췄죠.
그 다음 꽃표에 대해서 1에 대해서도 잘 맞췄고 색깔로 이렇게 SVM이란 걸로 결과적으로 보면 요 그 0번 셋하고 그 다음 1번 셋 사이에 요 선이 쫙 그어져 있죠. 이게 서포트 벡터의 우리 초평면이라 그러는데 서포트 벡터 0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에 중간에서 결정되는 하이퍼 플레인입니다. 그 다음 여기 1번 데이터셋과 2번 데이터셋 사이에 정의되는 요 사이를 가르는 요 하이퍼 플레인을 우리가 서포트 벡터의 양 끝단에 사이 값을 가로지르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주고 자, 그림 길지 않죠, 여러분? 보면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차원 줄여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트레인과 Y 트레인을 나눠주고 이렇게 모델 하나를 SVM 이를 정의한 다음에 스코어를 정답률 정의하고 합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제 예측된 것과 이것을 이제 잘 분류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SVM이라는 걸로 이제 분류할 때 얘기고요. 이런 보면 이제 이렇게 SVM이라는 것도 있고 결정트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결정트리가 이제 인포메이션 개인으로 이렇게 둘로 나눌 때 이제 세 개 나눌 때 진위 개인이 최대가 되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분해하고 인포메이션 개인이 커질 수 있도록 이제 함으로써 이제 유니크한 노드가 반복될 때까지 이제 계속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분류하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는 것처럼 처음에 요 분류되기 전에 루트라 표현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써니하고 레인되어 있는데 얘를 나눠주고 또 이걸 또 기준에 따라서 요 값의 인포메이션 개인이 커지는 쪽으로 계산해서 이것이 나누어지는 거를 쓰는 것이 decision tree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둘로 나누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또 그릴 수 있는데요. 보면 이런 decision tree로 루트 노드는 전체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이게 스플리팅 되면서 하이 노드로 또 나눠지고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것을 decision tree라 그럽니다. 그럼 decision tree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면 제가 여기서 방금 SVM을 했는데 decision tree는 어떻게 하면 될까? from 아마 예측하겠지만 sklearn tree 이렇게 해서 import 해서 decision tree classifier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트리를 이제 처음에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decision tree classifier 이렇게 해주고 criterion의 이제 진위 개수를 이제 이렇게 해주고 maximum depth를 이제 4로 하고 랜덤 스테이트는 어떤 방법이나 다 나오죠. 어차피 랜덤한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 다음 최적화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트리에 따라서 피트를 하는 과정을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학습을 시키고 그러면 트리라는 이 객체에 이제 결과가 이제 저장이 딱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두 개 트리가 디슨 트리에 maximum depth 4에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데이터를 combined 를 이제 npv stack 해서 x train과 x의 테스트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y combined는 np h stack이었죠. 두 개 했을 때 y train과 y 테스트를 묶어줬고 묶어준 다음에 이제 플랫 디시전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리전스를 하고 x combined와 y combined classifier는 tree 그 다음에 테스트 idx는 range의 105에서 150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 똑같이 아까 레전드 붙이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복사를 해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면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제 decision
y combined가 y combined 위에 잘못됐네요. combined 자, 이렇게 하면 그림이 이게 이제 디센트 트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요걸 가지고 페탈 위스로 이렇게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페탈 랭스로 나누고 요 사이에 그 값을 또 나누고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이 SVM과는 다른 SVM은 요 클러스터 사이에 이렇게 하이퍼 플레인을 잘라주는 방식으로 잘라서 나갔고 여기에 리니어 리그레션 되는데 리니어 리그레션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중심을 해서 딱딱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디센트 트리라는 방법으로 지금 설명은 길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둘로 나눠주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여기 보면 랜덤 포리스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랜덤 포리스트라는 거는 지금 그림에서 표현될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를 했을 때 이제 둘씩 이제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 커지는 쪽으로 이제 쭉쭉쭉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 진위 개수가 최소화되는 방식, 진위 개수를 통한 인포메이션 게인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게 그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모델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결정 트리를 여러 개를 해놓고 이제 이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 앙상블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가장 좋은 거를 골라내는 그런 게 이제 랜덤 포리스입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이제 골라내는 방식이니까 몬테카를로 방법과 유사한 방법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또 돌려본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랜덤 포리 이제 방법을 이제 그럼 똑같이 이러면 되겠죠. from sklearn의 이제 앙상블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골라서 칵테일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랜덤 포리스트 scikit-learn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거를 이제 하게 되면 원리적으로 포리스트 이렇게 하고 랜덤 포리스트 이렇게 클래시파이어 쓰고 크라이테리언을 이제 진위 개수로 이렇게 하고 이제 n estimators를 25개 랜덤 스테이트를 1로 하고 n 잡스를 2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이제 요 포리스트의 fit에 x train, y train 이렇게 하면 fit하면 이제 피팅이 된 겁니다. 딱.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딱 됐고 그 다음에 plot decision 똑같겠죠? 똑같으니까 제가 그대로 위에 걸 그대로 가져오면 plot decision 그대로 가져와서 combined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이제 더 실행해 보면 이렇게 랜덤 포리스트에 의해서 비슷하긴 한데요. 두 개 나눠지는 두 개 좀 차이가 좀 있나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나눈 가운데 디센트 트리에 의해서 나눈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제일 좋은 세트를 만들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라는 방식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KNN이라는 방법도 이제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예를 보는데 얘는 이제 학습용 데이터셋을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근처 데이터셋을 본 다음에 가장 그 많은 거 여기서 요 중심에서 봤을 때 개수가 제일 많은 거는 여기서는 빨간 거 좀 더 표면도 녹색 또 바깥으로 커지면 점점 색깔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근처 K개의 최근접 데이터셋을 찾고 다수인 군집의 분류명을 이렇게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명을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류명에 따라서 군집이 할당되니까 지도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규모 데이터셋인 경우는 메모리 문제가 발생하고 이해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레이지 러너라 그래서 저장해놨다가 딱 필요할 때 그때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때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거리를 계산할 때 이제 어떤 거 하냐면 이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거리를 민코프스키 거리라 그러는데 이 특정한 위치 i와 j번 위치 사이에 제곱으로 표현된 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3차원, 2차원 쓰는 그 유클리안 디스턴스라 그러고요. 근데 여기 1로 표현되어 있는 것, 거리와 절대값 1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맨하탄 거리라 그래서 이 우리 도시같이 이렇게 격자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중심에 빌딩을 뚫고 못 들어가잖아요. 거리가 항상 X쪽으로 갔다가 Y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에서는 이제 맨하탄 거리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뭘 쓰느냐 했을 때 유클리안 디스턴스를 쓰는데 이런 그 최적화하고 거리를 계산할 때 이런 살짝 있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또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KNN 그래서 근처의 친구들이 뭐냐에 따라서 이 분류를 학습을 시켜서 해주는 방법이 이제 KNN이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는 거는 이제 원리를 짧게 알았으면 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from의 scikit-learn의 neighbors하고 import의 kneighbors classifier로 하고 knn을 한 다음에 똑같죠. 순서가 똑같죠, 여러분. neighbors classifier 하고 and neighbors를 5개 정도, p는 2로 되어 있고요. 매트릭은 p는 2로 된 민코프스키니까 방금 얘기했던 p가 2는 이제 거리에 대한 지수니까 이거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겠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kn은 fit하고 x 트레인에 이제 이거를 거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형태로 바뀐 거를 쓰겠습니다. y 트레인. 이제 표준화된 걸 가지고 이제 fit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k neighbors에 따라서 되고 이걸 똑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요. 이제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트리 클래시파이어가 KN이 되겠죠. KNN 이렇게 실행하면 이걸 보면 여기 이제 KN에 따라서 그려진 그림인데 KN은 지금 보니까 요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잘 예측이 잘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K는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이 K train 데이터 셋하고 train 데이터 셋 Y train the combined Y combined 여기 이제 classifier KNN 테스트 105에서 150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는데 분류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 그죠?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돼야 되는데 x combined y combined 잠깐만요. x combined y combined가 이걸로 할게요. 이 스택 여기에 knn으로 neighbors라고 xtrain 스탠다드로 여기 할까요? std 이게 그림을 그려줄 때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것 같으네요. combined std 이걸 해주고 combined도 std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combined 해주고 y는 라벨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mbined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이거 보는 것처럼 계산을 이래도 되네. combine 여기 빠졌네요. 여기 이제 std 자 이렇게 하면 잘 분류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분류가 되어 있고 보다 보니까 아까 했던 랜덤 포리스트에서 클래시파이어를 여기 포리스트를 빼버렸네요. 트리를 해놨 그대로
그냥 그림이 다른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는 고칩니다. 여러분 포리스트 이렇게 해서 클래스파이를 써 고치면 이거는 그림이 이렇게 아까 랜덤 포리스트에 의해서 잘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K-Neighbors Classifier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결정 트리나 그다음에 Neighbors K-Nearest Neighbor나 그다음에 Support Vector Machine이나 다 우리가 지도학습,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나 다 지도학습 차원에서 붓꽃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은데 차원이 4개인 가운데 이제 2개를 골라서 이렇게 전체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머신러닝에 쓰고 있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연습이 필요하겠죠. 연습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UCI, UC 얼바인의 데이터 세미컨덕터 데이터셋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해보면 이런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셋을 PCA로 차원 축소를 한 다음에 그림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이 기본 방법에 대해서 익히고 원리적인 부분을 조금 좀 깊이 들어가는 원리적인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그 중간중간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쓸 수 있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간단한 원리를 기반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좋겠습니다.